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양구라고 하고요. 저는 러시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10년간을 근무했더랬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더랬고, 36년 외교관 생활을 보내면서 거의 대부분을 유라시아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고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우크라이나가 91년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은 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외교안보에 대한 독립은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외교안보 주권, EU하고 나토에 이제 가입하겠다는 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고, 이제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가 EU, 나토 그런 품으로 보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고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 간의 경쟁 구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하고 나토의 동진이 이제 계속 확장된 것에 대해서 러시아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커트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과거 이제 구소련만큼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소련과 같은 제국을 갖다가 되찾겠다는 그런 러시아의 하나의 앰비션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여러 차례 안보 우려 해소라든지 또 서방이 이제 나토 동진, EU 동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대해서는 또 일면 또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이제 EU나 나토 가입하는 게 정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어떤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자꾸 이제 명분으로 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인 나토 가입하기에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더 걸리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좀 빌미다, 핑계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무력 침공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뜻을 관철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거는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치러야 될 코스트가 많고, 과거 이제 그루지아라든지 크림 사태라든지 최대한 단기전으로 가서 러시아가 얻고자 하던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빨리 이제 좀 출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서방의 어떤 군사적인 개입 없이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저항을 강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러시아도 좀 당초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하고 있지 않느냐.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군사 장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우크라이나는 좀 더 힘을 얻고 러시아는 조금 더 초조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러시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전쟁의 어떤 상황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게 군사력 문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 더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또 그런 것도 이제 서방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 경제적인 지원 플러스 군사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2차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면 침공 전에 대서방을 향해서 러시아가 이제 핵 보유 인류국이라는 걸 좀 얘기하면서 서방의 어떤 군사적인 개입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핵무기 이제 언급을 갖다 얘기한 거는 나토 차원에서 어떤 군사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화란, 체코 이런 데는 개별 차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푸틴이 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빨리 좀 손을 들어라. 이런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지. 이거 실제 이제 사용한다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 같고요. 또 푸틴이 그 정도로 이제 어리석은 지도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선거되는 그 과정에 이제 현장에 있었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상당히 이제 정치였던 신인인데 정말 우크라이나라는 그 복잡한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은 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그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브레인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꾸 우리가 이제 코미디언으로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분이 이제 배우임에는 맞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수만 씨 같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해온 또 CEO거든요. 한 사람의 이제 진면목을 보려면은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는 우크라이나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거 몸을 던져가지고 국가를 방어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그분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그 EU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그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뭐 젤렌스키의 작품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다. 다만 좀 아쉽다면은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찾는다든지, 또 돈바스 문제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해결해서 러시아 어떤 그 개입의 빌미를 좀 차단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뭐 가장 1차적인 타격은 뭐 러시아에 이제 구체적으로 진출해 있는 뭐 우리 이제 현대라든지 삼성, LG 같은 그 대기업들이 1차적인 좀 피해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이제 수출하는 또 회사들이 뭐 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그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가 된다든지, 뭐 제재가 이제 더 강화된다든지 하면은 정말 러시아하고 이제 정상적인 그 무역 하긴 상당히 어려운 거고, 또 뭐 새로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크림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받더니 1년 후에 뭐 거의 한 50% 가까이 그 무역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크림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안도 크고, 또 서방의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제 범위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한테 상당히 큰 그 부담은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환율, 금리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글로벌한 그 경제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적지 않는 그 상당히 경제적인 그 부담은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유라시아라는 그 한 대륙에 있고, 또 모든 그 강국의 이해관계가 다 모아지는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고, 또 동쪽에는 그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우리하고 무관한 사태가 아니라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에 지정하게 가장 그 첨예한 위치에 놓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팔로우를 좀 잘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도 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 또 안보는 지금 군사적인 것만 안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안 보고, 그 에너지도 안 보고, 과학기술도 안 보고, 또 식량도 안 보고, 자원도 안 보고, 또 휴먼 시큐리티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 안보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당연시했고, 이런 거 동맹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했고, 또 일본을 비롯한 우방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그 안보에 대한 모랄 해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그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제국이 어떤 그 국제 정치가 얼마나 무섭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살벌한지, 우리의 이제 외교 안보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라는 그런 선진국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그런 구체적인 발로가 이제 한미 동맹이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였던 그 복원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그 선진국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이런 스탠스는 우리가 더 지켜가야 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그 러시아 어떤 그런 침공 사태에서 이제 국제사회와 같이 이제 분명한 우리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그 국제사회의 어떤 그
제재에 이제 동참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 메시지는 뭐 충분히 이제 알렸는데 저희는 또 뭐 유럽하고는 또 저희 입장이 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이해관계는 뭐 제재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러시아하고 서방 간에 좀 싸움을 말리는 그런 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한편으로는 제재에 동참을 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너무 이제 왕따되고 고립돼 버리면은 원하지 않게 자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더 가까워지면은 이런 거는 또 우리한테 뭐 경제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큰 안보적인 그 위협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하고 입체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저 총리가 되는 과정부터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잘 봤고요. 또 러시아 사람들의 또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좀 잘 보고 있고 이걸 역사적으로 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비스마르크 독일 제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빌헬름 1세 독일 황제 그 두 사람이 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제 비스마르크는 뭘 했느냐면은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프랑스하고 전쟁도 했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도 했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다 이뤘어요, 그죠? 그 당시 이제 독일의 힘으로는 뭐 유럽을 갖다가 더 장악을 하고 팽창을 해도 되지만 비스마르크는 딱 거기까지 선을 긋고 절제를 했고 유럽의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초석을 다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빌헬름 황제 1세가 등장하자마자 독일의 이제 힘을 믿고 비스마르크가 그 유지해왔던 그런 밸런스 오브 파워를 깨뜨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되어서 결국은 독일이 이제 패망하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었는데 저는 뭐 지금 시점이 딱 푸틴이 원했던 외교적인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봐요. 발틱 3국은 뭐 나토 회원국이니까 빼더라도 구소련 15개 중에 우크라이나 빼면은 이제 11개 국가는 이미 이제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푸틴이 좀 멈출 줄 알고 절제를 할 줄 알고 러시아하고 좀 대타협을 해서 정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 경제 현대화, 정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좀 강국으로 드러나는 게 푸틴이 정말 비스마르크가 되는 길이고 절제하지 않고 더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잠시 뭐 무력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더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또 부메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역사의 법칙이니까 제발 푸틴 대통령이 좀 비스마르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또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전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러시아가 좀 국제사회에서 좀 왕따가 고립이 아니라 국제사회 정말 역사 발전과 문명 발전과 글로벌 발전을 위하는 정말 그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3년 넘게 우크라이나 그 대사로 있으면서 참 현장도 많이 갔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 또 친구분도 갖고 있고 뭐 저도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전망도 해봤고 했는데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저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참 낙심이 클 텐데 우크라이나 분들이 상당히 그 저항 정신이 강하다, 애국심이 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그 갈급함과 열망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할머니까지 그죠? 이 러시아에 대해서 끝까지 항전하겠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참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지원을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발전 또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발전에 큰 물꼬가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